우크라이나 전쟁의 고착 상태가 이어짐에 따라 침략국인 러시아와 방어국인 우크라이나 모두 출구 전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3월 15일 저녁 8시, 우리 시간 3월 15일 새벽 3시에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의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아직까지 목적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단 이들의 방문으로 수일간 이어졌던 러시아의 공격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귀중한 시기를 기회로 삼아 방어 과정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은 부대를 보강하고 예비군으로 구성된 신규 부대를 창설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무리한 공세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러시아군이 전선 전체에서 군을 물린 뒤 재정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측 모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전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래라면 서방의 막대한 물자를 지원받고 있고 방어라는 이점에서 최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반불구가 된 러시아를 압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중국에 군수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이미 서방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퍼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이 정말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결정해 러시아의 전력을 보충해줄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변수는 있긴 합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지난 3월 4일과 5일에 걸쳐 미국의 7함대 소속 항모전단이 서해상 공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서해가 중국의 반접근 전략으로 항모전단의 생존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인데요. 이 훈련의 목적은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현지 시각으로 3월 14일 백악관 국가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중국의 양제 측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만나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는 말이 우려지 앞선 항모전단의 훈련과 함께 생각할 경우 중국이 정말 러시아를 지원하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협박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 압박에 겁을 집어먹으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불투명합니다. 미국의 협박으로 받는 압력보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득이 커진다면 중국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만의 정식 국가화, 군수 지원을 적극 강화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의 연달은 승전에 크게 자극받아 반중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을 지배하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심대한 위협인데요.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미국이 굴복하든 굴복하지 않든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 판단해 러시아에 대한 군수 지원을 포함한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확실해진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에게 전쟁을 끝낼 힘이 없으며 설령 중국의 도움을 받아 이긴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위상이 중국의 종속국으로 떨어질 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막대한 자원과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강력한 군대를 가진 세계 2위 국가라는 이미지가 이번 전쟁으로 완전히 박살난 데다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이류 국가가 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지경에 됐음에도 푸틴의 침략 야욕은 사그라들지 않은 모양입니다. 군대를 물리기보다는 구식 치장 물자까지 전부 꺼낸 뒤 사관생도까지 전선에 투입하면서 침략군을 강화하려 애쓰고 있는데요. 북부전선에 이어 남부전선에서도 포화가 멎었습니다. 보급난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밀려나던 러시아군이 결국 진격을 포기하고 점령지로 군을 후퇴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포기하고 출구 전력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월 15일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이런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зята под полный контроль вся территория Херсонской области. Группировка войск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продолжая наступательные действия, прорвала оборону украинских националистов, взяла под контроль населенный пункт Пантелеймоновка и вышла на рубеж Верхнеторецкая, Новоселовка 2. 그런데 관련 영상에 따르면 지금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은 코미디나 다름없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을 점령한 것은 이미 거의 2주가 다 된 일입니다. 당연히 헤르손을 주도로 하는 헤르손주 역시 이미 10일 전에 러시아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괴뢰 국가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점령했다는 판첼리모나 노브카는 바로 이곳인데요. 하지만 우습게도 이것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도 도네츠크로
모스크로부터 북동쪽으로 25km 떨어진 곳입니다. 한마디로 전쟁 전부터 러시아가 통제하던 지역이란 것인데요. 이 정도면 그동안 러시아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러시아 국방부 영상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Всего за прошедшие сутки авиацией и средствами противовоздушной обороны воздушно-космических сил России сбито 16 воздушных целей. По одному самолету Су-24 и Су-25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сил Украины. Один вертолет Ми-8 и 13 украинских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в том числе 6 Байрактар ТБ-2. 개전 2, 3일차에 진즉전멸시켰다던 우크라이나 공군을 또 제압했다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 기갑부대를 연달아 대파했던 TB2를 2대나 격추했다며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것이 그 규모가 우크라이나군의 총전력을 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번 전쟁 중 바이락타르가 상당수 포함된 총 156대의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 중인데요. 흑해가 차단된 터키가 무인기를 계속 지원해줄 리가 없으니 이는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런 뻔한 주장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점령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를 개편하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헤르손주에서는 러시아가 독립 찬성 투표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점령한 각지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지하는 시장들이 축출되고 불법적으로 친러 시장이 임명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조작 투표로 헤르손을 독립시킨 뒤 도네츠크처럼 괴뢰 정부를 세울 것이란 관측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 헤르손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것인데요. 이는 헤르손 주민들이 독립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대규모 시위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꽤 효과가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독립 후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을 원한다는 지역 주민들을 사살할 수 없으니 그저 지켜보며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런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괴뢰 정부를 세우는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루안스크, 크림반도를 같은 방식으로 점령했으니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반발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 좋은 사례가 마리우폴입니다. 지금 영웅적인 항전을 하고 있는 마리우폴은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대표적인 친러 지역이었습니다. 2014년, 2019년 대선에서 모두 친러 정당을 찍었을 정도인데요. 이곳은 러시아계 인구가 많고 또 이곳 시민들은 양국의 평화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무참히 배신당했습니다. 전황이 나빠지자 얼굴을 바꾼 러시아의 무차별 공세에 수천 명의 시민이 희생됐고 앞으로도 희생자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군의 침공 명분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무고한 러시아계 주민을 학살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되돌아보면 지금 러시아군의 행동이 얼마나 파렴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괴뢰 정부를 설립하는 수작질이 먹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인간방패가 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모습을 본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를 믿기보단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키이우를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즉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어졌던 러시아의 대공세는 참혹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 역시 전력 부족으로 점령지 일부를 되찾는 선에서 공세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국제군단의 투입 여부를 궁금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근대위를 비롯한 상당수의 예비역들이 참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들이 차츰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리 좋은 소식들은 없는 상황인데요. 미군 출신 한 장병이 올린 소식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야보리에 가해진 러시아군의 폭격 이후에 많은 자원자들이 전투를 포기하고 폴란드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러시아군의 졸전을 보고 자신만만하게 참전했다가 현실을 깨닫고 귀국을 결정한 것인데요. 사실 이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타지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사비를 들여 전장 코앞까지 간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빠져나가면서 국제군단의 전력이 크게 줄어든 것 또한 사실인데요. 게다가 그나마 남은 자원자들 역시
것이 부대로 완편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차 투입되었다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키이우 전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숙련된 병사인 국제군단의 장병들을 중대 규모의 소부대로 묶어 최전선으로 바로바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군단에 참전한다며 대한민국을 떠났던 이군대위가 마지막으로 남긴 트윗과 지금까지 국내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이군대위 역시 키이우의 최전선으로 바로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숙련된 자원병들이 축차 소모되는 우크라이나군 예비대가 찬찬히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들 역시 전선으로 바로 파병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심지어 일부 반격에 나섰음에도 대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서부군과 국제군단이 대규모 부대로 완편되어 북서부 전선의 측면에 타격을 가했다면 지금의 전황이 크게 바뀌었겠지만 기존의 병력이 축차 소모되다 보니 적의 뒤를 쳐 막타를 날릴 부대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우크라이나 지휘부의 실책인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차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굴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일간 무려 3차례에 걸친 협상이 있었지만 양국의 입장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크림 분쟁에서 상실한 영토를 회복하려는 우크라이나와 대러시아의 완성을 위해 계례국을 늘리고자 하는 러시아가 번번이 협상에 실패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인도주의 통로를 만드는 데 비해 민간인을 대피시킨 게 유일한 협상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번 4차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그리 다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나토 3개국 정상이 키이우를 방문했다는 변수를 제외한다면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예 협상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러시아의 태도 변화 때문입니다. 전쟁 초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분리독립 지역의 독립을 인정할 것은 물론 반나치 비무장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반러 세력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진사퇴하고 군을 해산하라는 선을 넘는 주장을 펼친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불리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현실적인 협상안을 내민다면 4차 협상을 끝으로 전쟁이 마무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르손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정선거를 보면 이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